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수업 시간에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정적분의 정의와 관련된 떤 특별한 성질 두 가지를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정적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정적분 인티그럴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라고 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정의를 알고 있으니까 이 정의를 가지고 좀 식을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요 x라는 자리에 요걸 대신 쓴 거죠. 그러니까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를 x라고 쓴 거예요. x. 그때 a가 밑끝, 여기 b가 윗끝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좀 다른 관점으로 볼게요. 다른 관점. 얘는 그러니까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앞에 b-l을 써주고요. 앞에 b-l을 써주고 얘를 n분의 k를 볼 건데 여기 이렇게 해서 n분의 k라고 볼게요. 그럼 뒤에 n분의 b-a 이렇게 쓸 수 있죠. b-a를 앞에 따로 써주고 뒤에 곱하기 n분의 k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집중해 볼게요.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얘는 뭐랑 똑같으냐면 0 더하기 1k랑 똑같죠. 0 더하기 1k. 그러면 얘는 뭐랑 어떻게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b-a는 얘는 n분의 1 곱하기 b-a랑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요 네모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네모가 뭐가 되냐면 x가 되는 거예요. x. 지금 우린 요 네모를 x라고 잡았을 때 a가 밑끝, b가 윗끝이죠. 근데 요 네모를 요 밑에 있는 것은 선생님이 요거를 x로 잡았을 때 요 식을 x로 잡으면 밑끝은 0, 그러니까 윗끝은 1 빼기 0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1이 되고요.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으냐면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나머지는 다 똑같이 써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곱하기 이 네모를 지금 x라고 쓴 거죠. x 곱하기 뒤에 n분의 1이 와야 되죠. n분의 1. 그러니까 b 마이너스 a가 남는 거니까 사실 b 마이너스 a는 상수니까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겠어요. 그럼 뒤에 d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어, 여기 우리가 지금 요 n분의 k를 지금 이 관점에서 보면 n분의 k를 선생님이 x라고 잡은 거예요. n분의 k를 x라고 잡으면 n분의 k는 0부터 1까지 증가한 게 되겠어요. 이번에는 여기 식을 이번엔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얘를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리미트 n분의 n이 무한대로 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k에 집중할게요. b 마이너스 a 이번에는 이 네모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 네모에 집중할 건데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요 여기 앞에 0이 있는 거죠. 0 더하기 얘가 b-a 빼기 0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생님 이 네모 친 것을 x로 잡으면 인티그럴 얘는 0에서 시작해서 b-a까지
b-a까지 갖고 얘는 그럼 f 나머지는 다 그대로 써줍니다. a 더하기 이 네모를 x라 쓴 거예요. 그럼 이 네모가 a 더하기 x가 되고 뒤에 dx라 쓰면 되겠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x로 잡았냐에 따라서 식이 다 다르지만 사실은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와 인티그럴 0부터 b-a까지 fa 플러스 x dx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사실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한 것처럼 생겼죠.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정적분한 것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적분은 넓이, 부호를 가는 넓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평행 이동하더라도 그 값은 같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거를 보면 두 번째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항상 아래 끝과 위 끝은 0과 1이 돼요. 그러니까 n분의 k를 x로 잡으면 여기 n분의 k를 여기는 n분의 k를 x라고 잡으면 항상 이 x는 0부터 1까지 밑끝과 윗끝이 고정이 됩니다. 밑끝과 윗끝이 고정이 되고 그러면 앞에 항상 x 앞에 b-a배 그 다음에 인티그럴 앞에 b-a배 함수가 증가하게 되겠어요. b-a에 따라서 감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넓이를 구하는 것이 이것의 정적분이라면 얘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얘를 평행 이동해서 a 자리가 0이 됐고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b 자리는 b-a로 갔겠죠. 그래프가. 그러면 넓이는 그대로 되겠어요. 근데 두 번째 거는 뭐냐면 항상 밑끝은 0이고 윗끝은 항상 1로 고정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고 그 앞에 또 b-a배를 했어요. b-a배. 그러니까 이 넓이에 또 b-a배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넓이와 같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원래 정적분의 식이었으면 세 번째 식은 평행 이동한 식과 같고요. 가운데는 밑끝과 윗끝을 0과 1로 고정시켰을 때의 값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지금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을 x로 잡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정의를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정의는 요 전체를 x라고 잡으면 x는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요 n분의 k를 x로 잡으면 요 n분의 k는 0부터 1까지 움직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분의 b-ak를 x로 잡으면 이 x는 0부터 b-a까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x로 잡냐에 따라서 이 정적분의 식이 다르다. 그렇지만 그 값은 항상 같게 나오더라.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풀어볼 건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예를 들어서 뭐 2 플러스 n분의 3k 제곱 곱하기 n분의 3이라고 좀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요것을 x라고 잡았을 때, 요것을 x로 봤을 때는 얘를 선생님 네모친 거, 첫 번째 네모친 걸 x로 봤을 때는 얘는 인티그럴 x는 2에서부터 3, 그러니까 b-a가 3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5가 되겠죠. 5 빼기 2가 3이 되니까 5까지. 얘를 x로 잡았으니까 얘는 x 제곱이고 뒤에 n분의 3과 요 n분의 3 일치하니까 그냥 뒤에는 dx가 되겠어요.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n분의 3k를 x로 잡을게요. n분의 3k를 x로 잡으면 얘는 인티그럴 n분의 3k는
0부터 0 플러스 0에서 시작해서 b-a니까 3 0에서 시작해서 3까지 증가한 거고 그럼 얘는 2 플러스 x의 제곱이 되겠죠. n분의 3k를 x로 잡아간 거니까 그 다음에 뒤에 n분의 3k, n분의 3은 똑같으니까 얘는 뒤에 dx를 써줍니다. 됐나요? 아니면 이번에는 n분의 k를 x로 잡아주는 거예요. n분의 k를 x로 잡아주면 이 앞에 0을 더했고 뒤에 1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2 더하기 n분의 k를 x 잡았으니까 앞에 3이죠. 3x의 제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얘는 n분의 1이잖아요. n분의 1. 그럼 얘도 n분의 1이 돼야 해요. 근데 뒤에 3이 남죠. 그러니까 앞에 3을 빼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 앞에 3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모두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끝과 윗끝이 달라지고 함수 모양도 달라지고 하지만 이 계산한 결과는 다 같더라. 무엇을 x로 두느냐에 따라 다르더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음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두 번째 성질은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a 플러스 n분의 b-a k n분의 b-a라는 식이 있는데 얘는 그럼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f a 플러스 n분의 b-ak n분의 b-a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냐. 원래 정의는 n인데 여기는 n-로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전에 문제를 풀 때 이 정의에 의해서 풀려면 얘를 n으로 고쳐주고 k에다가 n을 대입한 걸 빼줬죠. 빼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차피 n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n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n번째나 n-1번째나 n이 증가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n이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여기다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로 얘를 바꿔볼게요. 얘를 n까지로 바꿔보면 얘는 f a 플러스 n분의 b-ak n분의 b-a가 되고요. 빼기 n번째를 빼야겠죠. 그래서 k에다가 n을 대입해주면 얘는 f b가 되고요. 그래서 뒤에 n분의 b-a가 따라와요. 그럼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낼 거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0으로 수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n-로 두나 여기를 n으로 두나 똑같습니다. 똑같다. 위에가 n에 대한 식이면 상관없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러면 위에가 n-2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에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2까지 a 플러스 n분의 b-ak의 n분의 b-a 라고 되어 있더라도 이게 n-2가 있더라도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차피 무한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n일 때나 n-1일 때나 무한대로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위에서 풀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차피 n번째까지로 고쳐주고 n번째랑 n-1번째 양을 빼도 얘는 어차피 0으로 수렴하니까 이 값들은 0으로 수렴하니까 역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n이 n-1를 바뀌든 n-1를 바뀌든 항상 상관없이 얘는 항상 정적분 이것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만약에 k가 0으로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ak n분의 b-a더라. k가 0으로 시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요 k를 1부터로 바꿔줄 수 있겠어요. k를 1부터로 바꿔주면 n은 무한대로 돼서 k를 1부터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0번째를 따로 써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f a 플러스 n분의 b-ak n분의 b-a인데 더하기 k에다 0을 넣어준 걸 따로 써준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f a 곱하기 n분의 b-a가 되겠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차피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어차피 얘랑 같은 거예요. 그쵸? 만약에 이번엔 만약에 k가 2부터 시작한다면, 시그마 k가 2부터 n까지 시작한다면 f a 플러스 n분의 b-ak n분의 b-a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k가 1이 아니라 2부터 시작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시그마 위랑 마찬가지예요. 리미트. 그러니까 리미트 k는 1부터로 고쳐주고 f a 플러스 n분의 b-ak n분의 b-a라고 해주고, 여기서 빼기 첫 번째 걸 빼주면 되겠죠. m k 2부터니까 첫 번째 걸 빼주면, 첫 번째 1을 대입한 걸 빼면 되죠. 1을 대입해주면 f에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n분의 b-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f는 여기서 연속 함수여야 돼요. 연속 함수이고,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얘는 결국엔 얼로 수렴하겠어요? 얘는 결국엔 0으로 수렴하겠죠. 0. 그래서 k가 2부터 시작하더라도 얘는 k가 1부터 시작한 거랑 같더라. 그래서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걸 종합해서 얘기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어떤 상수, 어떤 정수 알파에서, 자연수죠. 0 이상인 정수 중에서 부터 n 마이너스 뭐 베타라고 할게요. 베타도 역시 0 이상인 정수예요. 그러니까 얼마에서부터 시작하든 얼마까지 못 미치든 간에 상관없이 n이 항상 무한대로 갈 때는 얘는 뭐랑 똑같더라? 정적분의 정의를 만족하더라. 인티그럴 ASP까지 fx dx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부터 n까지가 아니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반드시 1부터 n까지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0부터 n까지, 만약 0부터 n-1까지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지금 식으로 나타낸 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그림으로 이해를 해볼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내 넓이를 구할게요. 넓이. 그러면 첫 번째는 얘를 4등분 해볼까요? 5등분 할게요. 5등분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양쪽은 빼고 요 사각형, 그다음에 요 오른쪽 점을 잡고 요 사각형들을 더합니다. 지금 얘는 몇 등분 한 거죠? 5등분 한 거죠. 5등분. 근데 만약에 얘를 10등분 해볼게요. 10등분. 2배씩 늘려볼게요. 10등분. 그러니까 얘를 지워보면 10등분 하면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거 한 개씩 뺀 거예요. 그러니까 5등분 했는데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거 맨 두 개 뺐으니까 3개만 넓이를 구한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지금 10등분 합니다. 10등분 이렇게 반반씩 나면 10등분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거 맨 뒤에 걸 빼면 8개가 되죠. 8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8개의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럼 만약에 얘를 또 반을 나눠서 20등분 한다 생각해 볼게요. 20등분. 20등분 한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또 이렇게 또 반을 쭉 또 이렇게 나눕니다. 그 이때 또 제일 왼쪽에는 첫 번째 거랑 제일 마지막에는 20번째 거는 색칠하지 않고요. 색칠하지 않고 18개만 색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K는 1부터 N까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K는 2부터 N-2까지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예요. N-1까지. N-2가 아니라 N-1까지. N-1까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또 이번에 40등분 해볼까요? 40등분 하면 또 반해서 또 이렇게 채워지겠죠. 채워지면 이 양쪽은 첫 번째는 공간이 이만큼 여백이 있었는데 얘가 점점 채워지죠. 점점 채워집니다. 채워져요. 그래서 2부터 시작하고서 n만 세 번째까지로 끝나더라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엔 왼쪽의 빈틈, 오른쪽의 빈틈이 n이 무한대로 가면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원래 정적분 a에서 b까지 넓이와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더라.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하고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